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장마가 끝나더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태풍 예보까지 있어 마음고생 많으셨죠?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작은 사건 사고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전통시장, 공공일자리, 폭염철로, 공공배달 앱,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어치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상황에 망연자실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까지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다소 올랐지만 이젠 재난지원금마저 끝나 기댈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닫은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차를 우리가 좀 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해소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두 번째 뉴스포인트, 공공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소식입니다. 학교 복도에 거품을 내고 바닥도 구석구석 쓸어봅니다. 지역 내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인천의 한 자활 일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에 수개월 동안 일거리가 끊기다시피 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국의 취업자는 2,700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만여 명 감소한 반면 실업자는 113만 8천 명으로 4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인근 부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많은 채용 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부천에서는 4,500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망부천 4,500. 청소들이라면 청년층은 사실 공공일자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청년층도 1,000명 이상, 25% 정도 신청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체에 늪에 빠진 고용시장을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세 번째 뉴스포인트, 폭염철로입니다. 여름철, 철로와 도로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차 탈선이나 열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철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철로가 뜨겁게 달궈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철로의 온도는 기온보다 15도에서 20도가량 높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을수록 철로의 온도는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높아진 온도로 인해 철로가 팽창하게 되면 곡선 구간에서 열차 탈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는 곡선 구간을 중심으로 물을 뿌리며 철로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도로의 경우 수분을 포함한 흙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복사열은 도심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른바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도로 복사열 저감에 따른 열섬 효과 저하의 효과가 있고 부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철로와 도로에 열을 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마지막 뉴스포인트 공공배달 앱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 배달의 민족 앱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는 데 쓰는 광고비, 그리고 주문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로만 월 150만 원가량을 지출합니다. 버는 돈보다 배달 앱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배달 이용 고객의 90%가 거의 주문이 배달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nem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공공 배달앱인 배달앱 명수를 출시했습니다. 배달앱 명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은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음식값을 지불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각 자치단체가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건 뭐 돈 벌자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왕 쓰는 마스크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꿀팁, 마스크 보관법입니다. 마스크 필터의 효과는 최대 40시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최대 40시간까지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보관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스크를 만지기 전 마스크 오염을 막기 위해 비누 또는 손소독제로 깨끗하게 손을 씻은 뒤 마스크를 입에 닿았던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반으로 접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후에도 손을 씻으면 더 좋겠죠. 참고로 마스크를 손소독제로 닦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오래 사용한다는 정보는 필터가 망가질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두 번째 꿀팁, 김서림 방지 방법입니다. 안경 착용하는 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마스크로 인한 안경 김서림이죠. 먼저 마스크를 준비한 뒤 마스크 맨 윗부분을 마스크 콧등 부분에 있는 와이어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코의 형상에 맞게 밀착되도록 와이어를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또 다른 꿀팁으로는 중성세제와 물을 10대 1로 섞은 뒤 안경을 살짝 담갔다 헹구면 되는데요. 중성세제가 코팅 역할을 해서 김서림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세 번째 꿀팁,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경우 생기는 귀 통증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귀 뒷부분에 통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휴지와 테이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휴지를 손바닥만하게 접은 뒤 마스크 끈에 둘둘 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면 끝! 정말 쉽죠? 이 방법 외에도 커피 스틱 상자에 손잡이 부분을 이용하는 실용적인 꿀팁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분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확산도 막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민속 5일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김포시 내 민속 5일장을 무기한 휴장합니다. 휴장 대상 시장은 김포 5일장, 마송 5일장, 양복 5일장, 하성 5일장 등 총 4개소이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사항에 따라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행사 전면 취소입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 및 대유행 전망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하반기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해룡문화제와 부대찌개 축제를 비롯해 미스터트롯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사,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 행사로 개최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자녀양육 코칭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직장맘과 직장대들을 위한 자녀 양육 코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와 자녀 양육 코칭 상담을 주로 진행되며 보다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경우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검사를 실시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9월 1일부터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 제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대한민국 1세대 수목원입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렸던 고 민병갈 씨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성을 쏟아 일궈낸 우리나라 1세대 수목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5,600여) 종의 식물들이 반겨주는 수목원은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 논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키는 논은 일반적인 푸른벼 사이사이에 자도라고 하는 관상용 벼를 심어 특별한 볼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피아노 논과 더불어 여름에 수목원에서 인기 만점인 곳은 바로 연꽃 재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련과 연꽃을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인증샷은 필수겠죠. 날이 더워서 되게 짜증날 줄 알았는데 와서 오니까 되게 이쁘고 좋네요. 사진도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비해서 그래도 신선한 이 녹음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목원 내에서 인기 최고를 자랑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다와 정원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노을 쉼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푸른 바다와 녹음진 수목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는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을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해안선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가까이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맑은 공기로 힐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수목원 하면 뭐 나무나 그늘, 꽃 이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는데 여기 천리포 수목원이 모든 편견을 다 깨줬습니다. 보세요! 바다예요!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바다와 숲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태안의 수목원에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를 모집합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과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를 필수로 하며 근무는 주 4일 근무입니다. 9월 4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양주 푸른일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수급자, 케어 및 서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경력 1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6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마스크 착용 꿀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